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손발이 찬 거에 대해서 한번 잠깐 얘기해 보겠습니다. 손발이 차다, 아랫배가 차다고 말하는 사람 중에 정말로 찬 사람이 있고, 온도적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느끼기만 그렇게 찬 사람이 있어요. 이 사람의 체온은 36.5도에서 37도 사이가 정상인데, 우리 체온이 37.2도씨일 때가 면역력이 최고조입니다. 방송을 보다 보면 체온이 1도가 올라가면 면역력이 40% 50% 올라간다는 그런 말들이 있는데, 면역력이 1도가 올라간다고 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37.2도씨일 때가 최고조입니다. 더 넘어가면은 고열이 되는 거고, 36.5도 이하, 그러니까 36도 이하로 내려가면 그때부터는 몸에서 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. 그리고 보통 이제 그 발 같은데 이게 35도 정도 떨어지면요, 100% 그 사람은 암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. 37도가 이제 정상이지만은 36도 이하로 떨어지면은 벌써 암이 생길 소리가 상당히 많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손이 따뜻한 사람이 면역이 높다고 이렇게 이제 막연하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. 근데 이거는 큰 오해입니다. 손이 지나치게 따뜻한 사람 중에 당뇨병 환자가 많아요. 그 다음에 림프가 막혀가지고 림프에 오물이 꽉 차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. 물론 당뇨 환자들 중에 이제 당뇨가 좀 시간이 지나서 몸이 차고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은, 당뇨 걸리기 초창기에, 걸리기 직전에 보면 손이 뜨거운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. 그리고 고혈압 환자들도 꽤 많이 있고요. 온도가 지나치게 높으면은 제 경험상 이래 보면은 고혈압, 고지혈, 당뇨 이런 환자, 림프계 환자들이 많이 생기고요. 온도가 떨어진 사람들이 보면 암이 주로 많이 생깁니다. 인간은 누구나 온도가 36.5도, 37도 이렇게 돼야지, 우리 말할 때 이래 보면은 몸이 찬 사람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. 그거는 조금 잘못된 얘기죠. 인간은 누구나 똑같습니다. 온도가. 다만 이제 어느 부위가 좀 차게 느껴지느냐, 그런 경우가 많죠. 손발이 평상시 좀 많이 차거나 아랫배가 차거나 그런 경우가 있지만은 온도 자체가 낮은 사람은 없어요. 그거는 이제 환자죠. 그건 병자입니다. 병자. 암이 걸렸거나 또 지나치게 온도가 항상 높은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고혈압, 고지혈, 당뇨가 걸릴 확률이 매우 높은 사람들이죠. 자, 손발이 차다고 느끼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. 이 말초신경에 문제가 있어가지고, 그러니까 발이나 손에 어떤 신경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.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뇌에서 차다고 느끼게 되면은 세 가지 단계가 있죠. 첫째, 신호 발생 단계가 있어요. 신호 발생 단계. 그 다음에 신호가 전달되는 단계가 있고, 신호를 이제 감지하는 단계가 있어요. 그러면 발이나 손은 이제 그 신호를 느끼는 단계죠. 그게 감도가 있어요. 이제 감도. 우리 화장실 같은 데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어떤 집에는 그 센서가 잘 동작이 돼서 멀리서도 불이 켜지는데, 어떤 거는 감도가 좀 떨어져서 가까이 가야 불이 켜지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. 그게 감도입니다. 감도. 그래서 손발에 이 감도가 좀 둔탁해진 그런 경우가 있어요. 그런 경우는 이제 미네랄이 중요하고요. 이것도 체질에 맞는 미네랄 먹어야 돼요. 뭐가 부족한지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. 아무거나 먹어서 된다고 그럴 것 같으면 못 고치는 병이 없죠. 이게
병 중에 이제 고치기 어렵고 쉽고가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그 사람의 특성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. 우리 병원에서 지금 보면은 그 의료 기술들이 상당히 많이 발달해 있고 또 의사 선생님들도 너무 아는 게 많고 너무 훌륭하죠. 지식적으로는. 그런데 이제 간과하고 있는 게 있어요. 모르는 게 뭐냐면은 환자 그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. 인간을 똑같이 취급하는 거예요. 모든 사람을 똑같이 취급하니까 병을 못 고치는 거예요. 같은 무릎이 고장이 나도 사람마다 그 고장난 원인이 달라요. 그 체질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. 이 체질이 다른 걸 몰라서 병을 완치를 못 시키는 거예요. 제가 오죽 답답했으면은 제가 12 체질이라는 학문을 제가 새로 만들었어요. 그래서 사람마다 이제 체질을 감별을 해서 어떤 체질이다 나오면 왜 병이 걸려 있는지가 나오는 거죠. 같은 무릎이 아파도 이 사람은 왜 병이 걸려 있는지 나오는 거죠. 그래서 그 사람이 맞춤형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거지. 무릎 아프다 해서 똑같이 처방하면은 좋아지는 사람도 있지만 안 좋아지는 사람도 있고 되레 나빠지는 사람도 생기는 거예요. 체질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. 우리가 자동차로 말하면은 휘발유차인지 경유차인지 전기차인지 가스차인지 수소차인지 뭐 알고 그 연료를 넣어야 되는 거지. 그것도 모르고 그냥 수소차인데 휘발유 넣는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. 전기차인데 거기에다가 뭐 가스 넣는다고 됩니까? 안 되죠.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사람 아픈 그 당사자의 체질을 감별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. 이거 안 하고 병 고친다? 그건 거짓말이에요. 그건 우연히 맞거나 임시적으로 그 증상이 완화가 되는 거지 완치가 되는 게 아닙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이 중간 신경 전달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. 예를 들어 척수라든지 이런 데 흐름이 나쁘다든지 뭐 신경이 하여튼 중간에 흐름이 나쁜 거예요, 이게. 신호는 정상적으로 감도를 발생시켜 줬는데 중간에 가는 이 과정, 전달 과정, 그러니까 이제 전기는 발전소에서 보내고 있는데 중간에 송전선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. 송전선이 뭐 완전히 끊어져 버리면 이걸 못 느끼는 거고 그 송전선 중에 뭐 전류가 이제 100이 흘러야 되는데 50밖에 흐르지 않는다면 이 뇌에서 느끼는 것도 그렇게밖에 못 느끼는 거죠. 손발은 정상적으로 온도는 괜찮은데 뇌에서 이제 그 차다고 느낄 수가 있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뇌의 신호의 민감도가 이게 문제인데 똑같은 신호를 정상적인 신호를 보냈고 또 중간에 신경 전달하는 과정에도 정상적으로 이걸 보내고 있는데 뇌에서 이게 둔탁해져 가지고 이 감도가 떨어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A, B, C, D 뭐 사람이 있다면은 어떤 사람은 이걸 8의 강도를 느끼는데 어떤 사람은 6, 어떤 사람은 4, 어떤 사람은 뭐 2 이렇게 느끼는 민감도가 이제 떨어지는 거죠. 이게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미네랄 체질에 맞는 미네랄 부족한 미네랄 섭취해 주는 게 이제 해결책이고요. 우선 해볼 수 있는 게 이제 귀 뒷부분부터 시작해서 양쪽 귀 뒷부분을 마사지를 하면서 쭉 타고 내려오면은 이 턱 있는 데까지 타고 내려오면서 이런 문질러 주면 돼요. 이것만 해줘도 바로 좋아지는 증상이 생길 수 있어요. 요거는 이제 뇌의 신호 민감도가 떨어지는 경우에 이렇게 하면 바로 효과를 봅니다. 그러나 이게 완전히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본인에게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아서 그 미네랄 섭취해야 되는 것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레이노 뭐 증후군 뭐 이런 거 있죠. 이거는 뭐 그 일반인들은 잘 걸리지 않지만은 그 어떤 손발 말단 혈관이 그 어떤 이유에 의해서 오그라드는 거예요. 오그라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말단 신경의 어떤 자극이 또는 스트레스가 어떤 뇌로 전달되면 이 뇌에서 이 혈관을 수축시켜 버리는 거죠. 그러면 혈액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손발이 차게 되고 또 이게 이제 과도하게 되면은 피부가 창백해지고 막 청색지근까지 손이 푸리딩딩한 이런 색깔까지 날 정도로 혈액이 흐르면은 혈액이 이제 손이 이제 볼그스름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기가 전혀 없이 그냥 청색이 나타날 수도 있죠. 이게 그때는 뭐 이미 중증이죠.
그 이런 것이 이로 보면 알코올에 의한 뇌에 그 손상이 와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.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알코올, 술을 같은 걸 끊어야 되고, 그 다음에 뇌를 이제 치료해 봐야 됩니다. 이런 것도 이제 체질을 알아야 치료 방법을 이제 찾아내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이제, 이 혈액 흐름이 나빠서 그런 경우도 있죠.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체질에 따라서 이제, 봄에 어린 은행 잎, 아주 부드러운 순이 있어요. 이거, 그 다음에 뭐 광항, 그 다음에 구절초, 당귀, 작약, 계피, 또는 뭐 프로폴리스, 때로는 또 후추 같은 거, 아니면은 계피를 가지고 뭐 시나몬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어요. 그거는 이제 외피를 벗기고 뭐 나오는 거고요. 큰 차이는 없습니다. 거의 이제 똑같은 건데 이름이 다르다 이래 보시면 되는 거고요. 그 다음 비타민 A, B, C 뭐 이런 거, 아연, 마늘, 양파 같은 거, 당근, 산수 이런 것들, 요것을 이제 배합을 해서 섞어서 어떤 처방을 하는데, 이것도 체질을 알아야 돼요. 체질을. 즉 요걸 가지고 그 체질에 맞게끔 조합을 해서 써야 돼요. 이걸 다 때려 엮고 먹는다? 물론 일시적으로 효과는 볼 수 있지만은 또 안 좋은 부분이 생길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뭐 좋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좋아지는 부분이 그렇게 생기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그 체질에 맞게 하는 것도 조합을 해야 된다. 그 다음에 운동 부족으로 이제 이 신진대사가 이제 불량해서 생기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. 이런 걸 뭐 걷기 운동을 하거나 배드민턴, 탁구 이런 걸 가볍게 운동을 하면 금방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 우리가 몸에서 열 나는 것이 우리가 운동을 해서 열이 나는 게 아니에요. 열의 거의 한 70% 가까이라고 해야 되나? 퍼센테이지로 딱 얘기하기 어렵지만은 대부분 음식물이 들어가서 그 음식물이 그 위산이나 이런 녹는 과정, 그 다음에 소장을 지나 대장에서 미생물이 음식물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많은 열이 발생합니다. 엄청난 열이 발생해요. 이런 열들이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하는 거지, 운동을 해서 따뜻해지는 거 아니에요. 운동을 하면 더 따뜻해지고 더 순환이 잘 되는 거지, 운동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정상적인 식사를 하고 우리가 위나 소장, 대장에서 정상적인 이 소화 기능이 작동을 하면 몸은 따뜻하게 돼 있어요.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,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되는 경우 소화가 잘 되도록 체질에 맞게 또 처방을 해야 되는 거고, 대장의 미생물이 활동이 불량한 경우에도 이것도 활동성이 좋도록 또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, 그 다음에 이제 수면이 지나치게 부족한 경우도 있어. 수면이 부족한 사람들의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, 이것도 그 햇볕을 적게 본다든지 하면은 이 멜라닌이 안 생깁니다, 몸에서. 이 멜라닌이 안 생긴 상태에서 몸에 본인에게 필요한 지방, 이런 지방이 부족한 경우에는 햇볕을 부족하게 보고 지방이 부족한 경우 이 멜라닌이 안 생겨져요. 그러면 또 비타민 D도 안 생겨져요. 부족한 현상이 생겨요. 그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호르몬 문제가 생기는데, 특히 갑상선 호르몬이 잘 생성이 안 되는 경우 바로 저체온증이 올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고요. 그 다음에 혈액 양이 이제 적을 경우도 있어요.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 당귀나 천궁이나 백출이나 복령, 택사, 작약 뭐 이런 것을 이제 또 적절하게, 여기 이거 말고도 있죠. 이거 말고도 그 체질에 맞춰서 적절하게 배합을 해서 달여서 먹으면은 또 괜찮아요.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개발한 건데, 뭐 다른 것들도 다 제 방식대로 하는 거지만은, 요게 이제 부자 이중탕이라는 게 원래 또 있어요. 원래 한방에서 있는데,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이 부자나 검은콩, 그 다음에 감초, 이런 거를 이제 함께 넣고 끓이면은, 이게 이제 약간 법제가 돼요. 독성 같은 게, 특히 부자에 있는 독성 같은 것이 이제 좀 사라집니다. 그리고 이렇게 끓인 다음에, 이 물에다가 인삼이나 건강, 백출, 감초 뭐 이런 걸 또, 적절하게 넣고 구절초와 강화를 조금 가미를 해서 달이 먹는 방법도 있습니다. 결국은 뭐냐면은 위에서 언급한 모든 것은 이 본인 체질에 맞도록 이 맞춤형 처방을 받아야 됩니다. 그래야 병이 완치가 되는 거거든요. 그냥 병원에 가서 임시적으로 그냥 정상 완화를 시키는 거는 그 다음에 또 가야 돼요. 그 잠시 정상 완화됐다 더 큰 병으로 또 다시 발생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이제 답은 그런 겁니다. 제가 하는 방식은
12체질 이 감별을 해가지고 체질식을 확실하게 하면은 뭐 손발 차다 그런 병뿐만이 아니라 몸에 있는 95%의 병이 그냥 다 없어져 버립니다. 이게 이 체질은 인류 마지막 의술이에요. 히포크라테스가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 고칠 수 없다고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? 그러면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한 거예요. 아, 사람은 한 14개 체질 정도가 있구나. 그 중에 2개 체질은 거의 없으니까 12개 체질 이걸 가지고 감별을 해가지고 자기 체질대로 먹으니까 병이 95%가 없어져 본다. 왜? 나머지 5%는 뭐냐? 그 유전적인 병, 그 다음에 사고 같은 거, 무슨 뭐 가스 같은 걸 마셔서 뭐 중독이 됐거나 이런 특별한 경우, 그 다음에 이제 신병이라고 있어요.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문제, 혼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병이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거 외에는 전부 다 음식을 먹어서 생기는 병입니다. 95%가. 그래서 체질 감별하고 음식을 가려 먹으면은 뭐 95% 병이 싹 사라진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듣느라고 고생하셨고요. 구독과 좋아요 눌러 놓으시고 다른 영상들도 꾸준히 보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모르는 것들도 하나둘 알게 될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